인도 만행 결사를 위한 예비 순례가 회항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도 순례의 걸음이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도행은 연기하고 10월 2차 예비 순례를 진행합니다. 익명의 한 보살이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월정사는 아름다운 동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월정사는 진정한 보살행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스크는 복지관 18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지TV가 논란이 됐던 통도사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천지일보 측은 제작 의도와 달리 일각에서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교계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양학예대가 조용헌 교수가 스토리텔러로 변신했습니다. 자장율사와 풍수지리학을 섞어 그만의 독특한 입담으로 인문학을 풀어냈습니다. 자장율사 입적의 미스테리도 풀어봅니다. 이상기후에서 코로나까지 인간의 자연 파괴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단체 중심으로 불교 기후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뉴스인 뉴스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인도 만행결사 예비 순례가 회항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도 순례의 걸음은 멈추지 않으면서 한국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도 순례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는 10월에 2차 예비 순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호섭 기자입니다. 공주 마곡사와 한국문화연수원을 잇는 은적교 위로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단이 줄을 지어 건넙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만행결사 예비순례가 어제 오후 성공적으로 회항하는 순간입니다. 사흘간 매일 30km라는 장거리 순례 코스를 걸어온 순례단원들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원력대로 걷기 수행을 마쳤다는 뿌듯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무더위가, 때로는 폭우가 순례단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지만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례단원들은 길 위에서 일생을 보내며 중생을 교화했던 부처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길 위에 인생을 사셨잖아요.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걸어본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 트레킹을 하는 그런 차원하고 좀 달리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자기화해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만행결사 순례단은 이날 공주 예비순례 회항식에서 2차 예비순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인도 현지를 순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 차례 더 예비순례를 거쳐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예비순례는 오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도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예비순례에 참가하지 못한 대중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참가비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종정 예약에 계시는 동화사에서 해주 스님이 계시는 봉원사까지 코스를 지금 기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나왔을 때에 교계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고락을 함께한 스님과 제가자들은 회향식과 겸해 진행된 자자의 시간에서 만행결사가 일회성의 순례로 끝나지 않고 세계인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한국 불교의 수행문화로 자리잡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일본 홍법대사가 개척한 시코쿠 순례길처럼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신심을 담은 순례길이 조성되길 발언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교 중흥의 그런 큰 목적을 또 화두를 들고 이렇게 대단한 순례 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걷는 이 발걸음이 전 세계인들이 정말 꼭 한번 버킷리스트처럼 걷고 싶은 그런 붓다 로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순례가 1차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기획되면서 국내에 도보를 통한 순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아름다운 동행에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월정사 신도라며 익명을 요구한 60대 보살님이 기증했다고 합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전달된 마스크는 월정사 신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3만 장의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대 불자들이 본받아야 할 보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이나 또 우리들이 항상 비대면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해주고 또 따뜻한 이런 공동체의 어떤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부양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것이 이 요즘 현대적 이제 코로나 시대의 보살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동행은 월정사에서 전달받은 마스크를 불교계 복지관 18곳에 나눠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임이사 이라 스님은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소식으로 더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보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보시행을 잘 해주셔야 더 나은 우리 그 불교가서 살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그 불자님들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더욱 눈에 띄는 요즘 월정사 익명의 기부천사의 선행은 불자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통도사 소개 영상으로 종교 폄훼와 계약 위반 논란에 선 천지TV가 문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통도사 측은 자체 논의 후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통도사 소개 영상 촬영 과정과 내용에서 논란을 일으켜 통도사와 갈등을 빚은 천지TV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천지TV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천지TV가 영상 논란에 대해 종교 화합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한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대한불교 청년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잇따라 천지TV 규탄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9일 종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사천왕을 하나님을 수호하는 내 천사장으로 불의문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표현한 천지TV 이상면 대표의 발언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천지TV의 영상 삭제와 정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지TV 측은 삭제 이유에 대해 영상이 기존 제작 목적과 다르게 일각에 의해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악용됐다며 갈등 원인을 불교계와 언론에 돌리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신천지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구리초대교회 신현욱 담임 목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불교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침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불교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차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천지TV가 논란 끝에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통도사 측은 자체 논의 후 재발 방지를 통지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불교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를 꽃피운 선지식을 소개하는 TV 고승전이 세 번째 인물 자장율사를 조명했습니다. 동양학의 대가인 조영헌 건국대 석좌 교수가 스토리텔러로 변신해 자장율사의 발자취를 쫓아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통도사 8경 중 하나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양산 자장동천. 예부터 고승들의 시와 모임 장소였던 자장동천에는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세이석이 있습니다. 귀를 씻는다는 뜻의 바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세이석 세 글자는 자장율사의 친필로 전해집니다. 자장율사가 젊어서 여기서 도 닦고 있는데 선덕여왕이 와서 벼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벼슬을 않겠다고 거절한 뒤에
여기 와서 귀를 씻었다는 거죠. 평평한 바위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데는 사람의 그 근심 걱정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옛 선승들의 자취를 찾고 가르침을 조명하는 BTN 정규 프로그램 귀리의 인문학 TV 고성전이 원효대사, 의상대사에 이어 세 번째로 자장율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3부작으로 방영되는 자장율사 편에서는 동양학의 대가인 조영은 건국대 석좌 교수가 출연해 자장율사와 풍수지리학을 섞어 옛날 이야기를 전하듯이 진행합니다. 진골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권력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으며 신라 최고 승직인 대국통까지 오른 자장율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비록 벼슬은 거절했으나 신라의 왕권 확립과 국가 수호에 진력하면서 선덕 여왕과 협업한 자장율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생애와 백골관 수행, 당나라 유학 후 자장율사의 업적에 대해 조명합니다.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는 개인 해탈보다는 나라 전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런 호국불교로 전환된 감이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자장율사한테 전적으로 국정을 맡겼고 자장율사는 그런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라 그 불국토 계획을 그런 그 플랜을 짠 거죠. 2부에서는 자장율사와 용 이야기를 통해 자장율사와 관련한 신비로운 가피와 의미를 살펴보고 3부에서는 자장율사의 화음과 무수신앙에 대해 조명하며 자장율사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봅니다. 스토리텔러로 변신한 조영은 교수가 고대 선승과 시간여행을 하면서 한국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기류의 인문학 TV 고성전 세 번째 이야기 자장율사. 자장율사 편은 8월 3일 오후 2시 30분 1부를 시작으로 월요일 오후 2시 30분과 밤 10시 30분에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마음과학원이 오는 9월 10일 2박 3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승려 연수 과정,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를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한 달여 남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행스님 가르침을 연구활동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한마음과학원의 교육 과정들은 지난 수강생들의 경험으로 검증되면서 종단 연수 교육으로도 인증받게 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교육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주 황룡원에서 9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첫날은 한마음과학원 교육정책실장 황수경 박사의 마음 치유와 수행,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해찬 스님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황수경 박사는 한마음과학원의 다양한 사례와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맞게 적용을 해서 법회를 진행하고 또 신도 교육을 하는가 그런 것일 텐데요. 한마음 선언에서는 오랫동안 어린이 또 청소년 그리고 거사님들 특히 일반 신도도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요. 그중에 이제 포교원의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각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의 강의도 진행됩니다. 해자 스님과 해근 스님 등 한마음 선언의 소임자 스님들은 생활 수행의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포교 일선과 불사 현장에서 스님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기존 수강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분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스님들이시거든요. 다양한 소임을 맡으신 스님들이 현장에서 신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불사, 포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사례도 제시하실 겁니다. 한마음과학원의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교육은 오는 9월 초까지 모집하고 선착순 30명으로 마감됩니다.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승려 연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과학원에 연락처를 남기면 가능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앤뉴스에서는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15일 불교 기후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먼저 불교 기후행동 발족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 비상 행동이라든가 비상 사태 선언을 갖다 하기도 하고 도시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했어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종교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큰 NGO라고 한다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까지. 그래서 저희 불교 쪽에서는 불교인들이 나서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별도의 불교 단체들끼리 같이 협력해 가지고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불교 환경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불교 기후 행동이 출범하게 된 거죠. 네. 출범식에서 기후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찰이나 단체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후 비상 사태가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각 사찰이라든가 단체에 현수막을 좀 붙이자. 그래서 신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과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함께 취하자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저희가 피켓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SNS를 통해 가지고 요즘 챌린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개인이 일단 A4 용지에다가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페이스북이라든가 여기 올리고 난 뒤에 3명을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에게도 이렇게 환경 위기와 관련된 그런 실천을 좀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챌린지 캠페인을 갖다 전개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CO2 이산화탄소란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메탄 같은 경우가 가축이라든가 목축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가 일반 이산화탄소보다 약 한 20배 정도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자체, 1인분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20명이 먹어야 될 곡식을 한꺼번에 사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명분의 곡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만큼 또 목축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메탄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교는 이제 불살생의 종교고 하기 때문에 이 채식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좀 각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그 소위 고기 없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석유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고 또 걷거나 자전거를 갖다 사용한다든가. 불교 기후행동 출범식에 앞서서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 협약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BTN 불교TV도 협약에 동참을 했는데요.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국 비구니회가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예 전국 비구니회 차원에서 실천적인 대응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셨어요. 그 결의 내용이 이제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고 주지로 계시는 사찰에 녹색 사찰을 녹색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사찰마다 스님들께서
이게 세 가지 실천을 일단 좀 집중해 보자. 실천을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만 많은 걸 하게 되면 또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세 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일회용품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좀 들고 다니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비닐 플라스틱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썩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게 거의 뭐 몇만 년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과 불편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천 주머니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이런 실천을 좀 해보자라는 제안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어쨌든 저희가 빈 그릇 운동을 하자입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 거름이라든가 또 이렇게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실천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19와 환경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관련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는 박쥐를 통해서 또 천상갑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 옮아온 거지 않습니까? 즉 과거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풍성하게 스스로가 좀 이런 생명과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막 과도한 개발로 인간의 과도한 어떤 그 자연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자연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동물들이 결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생기게 된 거죠. 앞으로 저희가 한 5년과 6년 주기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일종의 환경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자연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불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쩌면 이걸 매개로 해서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어떤 인연법에 맞게 모든 생명들은 생명대로 사람들은 사람대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삶의 양식으로 가야죠.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그렇죠.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에 불교환경연대가 창립을 했는데요. 그동안 새만금, 삼보 일배 등 참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요? 그동안 2000년에 이제 수경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불교 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내에서 불교환경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갖다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푸른이 청정노량 운동처럼 그 사찰을 갖다 녹색화하는 불교를 녹색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불교를 녹색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각 사찰들을 갖다가 환경 실천을 하도록 친환경적인 사찰로 만드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매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버드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버드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수질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에 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생명들도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물 주변에 나무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또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생의 효과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장엄하게 청정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긴 장마로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날이 선 언행이 아닌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 있는 행동으로 끈끈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